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검사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탄핵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법적 대응까지 언급했습니다. 지난 5월에 그 무기력한 검찰총장이 맞습니까? 김건희 여사 수사와 관련해 검찰 지휘부가 모조리 잘려나갈 때는 한마디 항변도 못하더니 국회에서 비위검사를 탄핵하겠다고 하니 권력자 수사를 들먹이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논합니까? 파렴치함에도 정도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인사권이라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의 인사권을 검찰이 어떻게 거역했는지 우리 국민은 똑똑히 기억합니다. 탄핵 소추 대상이 된 박상용 검사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8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검찰 내무망에는 탄핵을 규탄하는 글이 400개를 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비위 의혹에 휩싸인 공무원 징계에 대해 기관장까지 나서서 입법부를 공격하는 부처가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오직 특권의식을 넘어 선민의식에 절은 검찰뿐입니다. 검사들은 자신들을 대한민국 공무원이 아니라 법 위에 존재하는 신성 불가침의 존재로 여깁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의 앞뒤다른 언행은 이번 검사 탄핵이 왜 필요한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또한 검사들의 단체 행동은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은 멈추지 않습니다. 무소불위의 비위검사를 탄핵하고 검찰을 개혁하여 검찰 독재 정권이 무너뜨린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허세 부리지 말고 정말 살아있는 권력인 김건희 여사 수사나 제대로 하기 바랍니다. 정치검찰의 쫀쫀함, 뒤끝 장렬인데요. 이게 소소한 보복일까요? 부패검사 사인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자 마치 발작이라도 하듯 뛰쳐나와 가진 공갈과 협박으로 자신들이 정치적 집단임을 숨기지 않았는데요. 기껏해야 임용고시를 보고 채용된 공무원 나부랭이들이 말이죠. 안 부끄럽고 안 쪽팔릴까요? 정말 하는 짓거리만 보면 아주 징글징글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한결같을 수가 있을까요? 또 이번에도 이런 식으로 뭉개고 물타기하면 그냥 넘어갈 거라 생각하는 모양인데요. 이번만은 그렇게 되지는 않을 듯합니다. 이원석 검찰의 두 번째 발작이 시작됐는데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부부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과연 소환조사가 필요한 수사일까요? 통상적인 수사 절차라는 검찰의 입장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의 분노를 덮기 위한 국면 전환쇼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요.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지난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부부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이른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건데요. 얼척이 없습니다. 왜 이재명 전 대표 수사는 정광석화같이 하면서 김건희 씨 수사는 함흥차사일까요? 김건희 씨 수사는 아직 소환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 걸까요? 이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는 이 전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지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자신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치른 사실을 알고도 용인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전 경기도청 공무원 조명현 씨가 배우자 김 여사 등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면서 불거졌습니다. 잘 아시는 바대로 이자는 지난 22대 총선에서 국힘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다 후보에서 탈락했고 이어 장해찬 후보 캠프에서 선거를 도왔는데요. 이런 정치 편향적인 인사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전 대표가 배우자 김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며 권익위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출석 요구에 대해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통상의 수사 절차라며 고발된 혐의 사실에 관한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소명할 기회를 주는 차원이라고 밝혔는데요. 소환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이 전 대표는 검찰과 일정을 협의해 날짜가 정해지면 출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수사로 국면을 전환하고 위기를 탈출해 보겠다는 비겁하고 무도한 습성을 다시 드러낸 것입니다. 검찰의 소환 통보에 민주당은 국민 분노를 덮기 위한 국면 전환쇼라며 즉각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정권 수호를 위한 방탄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출석 요구에 응하게 되면 이 전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는 무려 7번째가 되는데요. 자신들도 아마 놀랄 겁니다. 이렇게 털어대도 나오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말이죠. 가만히 보면 이제는 그냥 막 던지는 분위기인데요. 뭐 그 중에 하나 걸려라라는 심정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는데요.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한번 해보라고 하시죠. 이제 곧 심판의 날이 다가오면 그에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할 테니 말이죠. 1년 동안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됐던 수사 결과를 떳떳하게 발표도 못합니까? 경북경찰청은 당장 공개 브리핑으로 전환하고 결과에도 책임을 지십시오. 경찰이 오늘 최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앞서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고 구체적인 심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오늘 있을 수사 결과 발표도 비공개 브리핑으로 진행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부대 지휘관들의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오늘 발표합니다. 지난해 8월 말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나선 지 319일 만인데요. 최해병 순직 일주기 전에 어떻게든 이 수사를 마무리하려는 꼼수로 보여집니다. 경북경찰청이 기자들에게 보낸 브리핑 안내 문자가 기가 막힌데요. 형식은 비공개, 브리핑 영상과 사진 촬영, 녹음 등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공식 브리핑에 이게 말이 되는 걸까요? 언론이 왜 이런 건지 이유를 물었는데요. 그런데 그 이유가 기가 막힙니다. 이유가 없다는 게 그 이유인 겁니다. 이게 뭔 멍멍이 소리일까요? 경북청 관계자는 왜 비공개로 정해졌는지 모르겠다면서 형식이 중요하냐, 일단 브리핑을 하지 않느냐는 개소리를 시전했는데요. 믿을 수 없는 발언에 어이가 없는 거죠. 진행 중인 사건도 아닌 최종 수사 결과를 비공개 브리핑으로 돌린 이례적인 결정에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5일 열린 경북청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임성근 전 사단장의 혐의와 관련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이를 근거로 임 전 사단장을 검찰로 보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심의 내용과 표결 결과 역시 일체 공개하지 않기로 해 밀실심의라는 논란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임 전 사단장이 수중수색을 지시한 장본인이라고 주장한 이용민 중령 측은 경북경찰청장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적법한 공식 신청이 없었는데도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열어 임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주장인데요. 이에 경북청은 규정상 시도경찰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수사심의위를 열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누가 봐도 윗선에 개입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평소에 하지도 않던 수사심의위를 경찰청장 직권으로 열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임정근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준 거죠. 아마도 이래서 경찰청 개정법을 무리하게 밀어붙여 행정안전부 장관 직속의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요.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대체 나라가 이게 뭡니까? 검찰과 경찰이 대통령 손에 놀아나는 나라. 이 정권이 끝나는 날 부역했던 모든 부역자들은 온전할까요?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제발 지금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